여러분 생각에는 단백질 측면에서만 생각했을 때 이 고기를 먹어서 단백질 30g을 섭취한 경우와 식물성 단백질인 렌틸콩을 먹어서 단백질 30g을 섭취한 경우가 같을 것 같으신가요? 다를 것 같으신가요? 모두 다 같은 단백질 30g을 먹었는데 말이죠. 결론적으로는 단일식품으로 먹었다고 생각했을 때 고기를 먹은 경우가 렌틸콩을 먹은 경우보다 단백질을 더 효율적으로 먹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은 서로 다른 아미노산들이 서로 결합을 하면서 만들어지는데요. 단백질을 구성하는 20가지의 아미노산 중에서 체내에서는 만들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어서 얻어야 하는 이 아미노산을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고 바로 9가지의 아미노산입니다. 필수 아미노산 9개 중에서 한 개라도 부족하면 단백질 합성이 되지가 않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를 만들 때 핸들이나 브레이크, 엑셀, 바퀴, 시트라고 하는 이 필수 아미노산의 재료가 다 있어야 자동차 완성품 한 대를 만들 수가 있는데 바퀴가 한 개밖에 없으면 자동차를 다 완성품으로 만들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림은 단백질 30g 속의 필수 아미노산인데요. 고기는 단백질이 골고루 많이 들어있는데 식물성 단백질인 렌틸콩은 메티오닌과 같은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하죠. 필수 아미노산 한 가지가 부족해서 우리 몸에서 단백질 합성을 못하게 됩니다. 나머지 아미노산을 많이 먹었어도 쓸모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필수 아미노산 9종이 모두 골고루 필요한데요. 음식을 먹을 때 필수 아미노산 9종이 얼마나 골고루 잘 소화, 흡수되는지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단백질의 품질 지수를 점수로 매긴 것이 PDCAAS, DIAAS입니다. 특히 고기류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골고루 포함되어 있어서 PDCASS, DIAAS 점수가 높게 나옵니다. 고기부터 단백질 랭킹을 매겨보겠습니다. 먼저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는 지방이 적은 부위인 안심과 앞다리, 뒷다리살이 좋습니다. 등심, 항정살, 목살, 등갈비, 삼겹살은 지방이 아주 많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돈가스를 먹게 된다면 안심을 먹는 것이 다이어트에 유리한 것이죠. 돼지고기의 경우 안심은 랭킹 1, 삼겹살은 랭킹 3입니다. 다음은 소고기입니다. 소고기도 안심이 괜찮은 편에 속하고요. 저희가 보통 맛있어하는 등심, 갈비는 지방이 많은 부위라서 많이 먹으면 다이어트에 좋지 않습니다. 소고기의 경우에는 안심은 랭킹 1, 등심, 갈비는 랭킹 3입니다. 다음은 닭고기입니다. 닭가슴살의 경우 단백질은 풍부하고 지방은 하나도 없어서 최고의 단백질 식품입니다. 우리가 닭고기는 소고기와 돼지고기보다 낫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닭가슴살입니다. 사실 닭 날개나 넓적다리는 지방이 많아서 생각보다 다이어트에는 좋지 못합니다. 닭가슴살은 랭킹 1이고 닭 날개나 넓적다리는 랭킹 3입니다. 달걀의 경우 PDCASS, DIAAS 점수가 높습니다. 노른자에 지방이 많아서 안 먹는 분들도 많은데요. 오메가3 지방산, 콜린, 루테인과 지아잔틴과 같은 다양한 영양소가 바로 노른자에 들어있습니다. 달걀은 두세 개를 먹을 경우에는 랭킹 1입니다. 골고루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오리고기입니다. 오리고기도 소고기, 돼지고기와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오리고기의 지방은 소고기, 돼지고기와는 달리 불포화 지방산이 많습니다. 오리고기는 따라서 랭킹 1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오리 주물럭 등으로 드실 경우에는 이 칼로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다이어트용의 단백질 섭취에는 랭킹 3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양고기입니다. 양꼬치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지방이 적습니다. 탄수화물, 지방은 적고 단백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실 때에는 양꼬치는 괜찮은 선택에 속하는 것이죠. 반면에 양갈비는 지방이 정말 많아서 가끔씩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양꼬치는 따라서 랭킹 1, 양갈비는 랭킹 3입니다. 다음은 생선구이입니다. 생선은 대부분 좋은 단백질 원이고 특히 흰색 생선이 단백질 측면에서는 좋습니다. 가자미, 대구, 갈치구이는 랭킹 1입니다.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의 경우에는 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것이 모두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따라서 단백질, 지방을 함께 고려하면 랭킹 1에 넣고 싶지만 칼로리도 포함한 정량적인 평가를 위해서 랭킹 2에 넣었습니다.
연어는 체중 감량을 할 때 도움이 되는 단백질 식품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저도 식이 조절을 하다 보면 연어를 먹게 되면서 살이 아주 잘 빠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데요. 연어는 훈제나 사시미로 먹는 것이 구이로 먹는 것보다는 좋겠습니다. 참치는 닭가슴살처럼 지방은 거의 없고 단백질만 있습니다. 참치는 랭킹 1에 해당이 됩니다. 자주 접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참치 통조림이 있는데요. 참치 통조림은 참치회랑은 다른 생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치회는 다랑어, 참치 통조림은 가다랑어, 이렇게 다른 생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기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는 이 참치 통조림은 랭킹 3입니다. 처음 고기와 렌틸콩을 비교하면서 이 렌틸콩이 고기보다 효율적이지 않은 단백질 식품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 근거는 식품별로 DIAAS 점수를 매긴 유명한 논문 때문입니다. 논문에서 보면 식물성 단백질의 경우에는 모두 필수 아미노산이 한두 개가 적었기 때문에 PDCASS, DIAAS 점수가 낮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은 한 가지 식품만 먹을 경우는 잘 없다는 것이죠. 견과류, 또 현미, 귀리, 콩류, 감자를 골고루 드시면 필수 아미노산이 잘 채워질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 보면 두세 가지를 같이 먹을 경우에는 고기와 같은 DIAAS 점수가 나오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의 경우에 단백질이 많아도 한 가지 식품만 먹으면 랭킹 3에 해당이 되고 여러 가지를 골고루 먹었을 때는 랭킹 1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기타 좋은 단백질 식품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들은 모두 단백질 랭킹이 높은 식품인데요. 국민 회인 광어, 우럭도 랭킹 1입니다. 새우는 그냥 삶아 먹기만 해도 맛이 좋아서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있고 또 요리 활용에 또한 뛰어나서 섭취하기 좋은 식품으로 랭킹 1입니다. 두부는 단백질 식품이지만 단백질 외에도 많은 좋은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두부의 지방은 단일 불포화지방산과 다불포화지방이 들어있고 칼슘이나 철분, 아연, 마그네슘, 또 칼륨 등의 다양한 영양소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섬유질이 들어있어서 소화를 돕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두부는 랭킹 1에 해당이 됩니다. 무지방 그릭 요거트는 살로 가는 지방과 당을 제거해서 탄단지의 비율이 좋은 것에 더해서 유산균이 엄청나게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단백질 식품입니다. 그릭 요거트의 유산균은 장이 최상의 상태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단백질이 많은 식품들을 대상으로 단백질 랭킹을 매겨보았습니다. 여러 연구들에서 필수 아미노산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이 체내에서 단백질 합성이 어렵다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곡류나 견과류와 콩류, 또 채소류의 경우에는 필수 아미노산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이 부족합니다. 필수 아미노산이 충분히 공급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곡류, 견과류와 콩류, 채소류는 서로 골고루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은 골고루 갖추었지만 몸에 안 좋은 포화지방은 많습니다. 이 동물성 단백질만 먹어도 안 되는 것이죠. 그림처럼 이 세 꼭지의 단백질들을 모두 골고루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